자, 사케를 드드드드드드 맛을 볼게요. 전 사실 사케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간발. 안녕하세요. 사케랑 놀아보는 노세롬세입니다. 여러분은 사케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렵다, 비싸다, 다음날 머리 아프다, 아재들이나 술 고수들이 먹는 거 아닌가? 약간 조금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처음에 많이 들 수 있는 사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사케에 빠지고 사케를 마셔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제가 마시는 사케 기록용으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사케는 바로 스이교쿠입니다. 스이교쿠는 조금 짧게 말한 거고, 얘 원래 이름은 도쿠베츠 준마이 스이교쿠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케마다 그 지역의 쌀을 보통 사용하고 각각의 그 양조장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사케를 마시면서 사케 이름 외우기에 조금 급급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케를 계속 좀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그 지역이나 양조장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고 알아가는 재미가 조금 있더라고요. 자, 스이교쿠를 만든 양조장은 아키타현에 위치한 유자와시의 료제키라는 주조장이에요. 료제키라고도 하고 료오제키라고도 하고요. 한자를 잘못 읽으면 류제키나 류젠으로 읽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스이교쿠는 료제키 양조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케를 만든 아키타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아키타현은 아무래도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설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물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케를 저장하고 숙성하는 데 조금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이 유명한 지역은 당연히 쌀이나 과일 농산물도 유명한데 그 물을 마시고 자란 사람들이 미인의 고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좋은 물을 마시고 자라서 피부든 얼굴이든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쌀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물과 환경에서 자란 쌀 덕분에 쌀의 생산량도 좋고 쌀의 맛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쌀로 지은 이 사케들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아키타현은 일본에서 크게 내세울 건 없는 지역인데 탑급의 사케들이 있다 보니 아키타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스이교쿠를 조금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스이교쿠는 스이교쿠 이렇게 합친 말인데, 스이는 에메랄드, 푸른빛,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교쿠는 구슬, 보석 이런 단어의 뜻이래요. 그래서 스이교쿠 합치면 에메랄드 보석, 푸른 보석. 우리는 편하게 에메랄드라고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케 이름에 보석을 붙이는 경우는 조금 흔하진 않은데요. 그만큼 스이교쿠는 맑고 투명하고 빛나는 술이다 라는 걸 조금 양조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종이는 한지 느낌이거든요. 초록색 글자가 반짝반짝 또 빛나고 있어요. 되게 이렇게 스이교쿠라는 그런 브랜드 잘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죠. 그래서 스이교쿠는 뒤에도 보시면 조금 맑고 투명하고 빛나는 술이다라는 그런 짧은 멘트가 적혀 있고요. 이 술이 유명해진 계기는 주연다이를 만든 분의 감수를 받은 사케래요. 그러니까 주연다이가 나중에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엄청 유명한 사케거든요. 거기서 만드신 분의 감수를 받은 사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쿠베츠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만든 주세법 2가지의 규정 중 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쌀을 엄청 많이 깎거나 50에서 60%, 아니면 두 번째는 좀 특별한 쌀을 썼다, 아니면 진짜 특별한 제조법으로 술을 빚었다. 이렇게 2가지의 기준 중에 양조장이 하나라도 특별하게 만들었다 싶으면 도쿠베츠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보통 준마이보다는 더 좋은 쌀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준마이 사케다 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사케는 조금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입에 닿았을 때 이 사케는 엄청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사케를 리뷰하기 위해서 먼저 맛을 봤는데요. 사케 잔에 이제 따라서 먹을 때 일단 향도 향이지만 잘 만든 술들은 조금 많이 부드럽다, 물처럼 넘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스이교쿠도 되게 부드러웠어요. 입에 넣었을 때는 그 사케의 향을 보통 아로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향 자체가 되게 은은하면서 그 쌀의 감칠맛도 당연히 느껴졌어요. 저는 사케가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드라이하지도 않고, 저는 사실 입문자들한테 되게 좋은 사케다. 만약에 이 사케를 처음 마셨다 하면 이 사케에 대한 첫인상과의 호감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술은 조금 막 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튀지가 않아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조금 편하게 꺼내 입을 수 있는 이런 흰 티셔츠처럼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당연히 사케 맛을 봐야겠죠? 제가 사케를 드드드드드드 맛을 볼게요. 사케는 보통 색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탄산감이 조금 있는 사케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물보다는 조금 끈적끈적한 느낌의 그런 사케예요. 저는 사실 사케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이 스이교쿠의 향은 푸릇푸릇한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 것 같아요. 청사과나 메론 같은 그런 과실향이 올라오고요. 크게 강렬하진 않고 약간 투명감 있는 아로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산뜻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을 마셨을 때는 그 쌀의 단맛, 감칠맛이라고 하나? 그거를 우마미라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확 다가와요. 이렇게 머금었을 때 약간 향과 맛이 약간 입을 가득 채운다? 근데 막 엄청 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여운이 막 크게 짧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쿠베츠 준마이급의 사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살짝의 여운도 조금은 있고 쌀의 단맛이 좋은 향으로 다가오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맑고 깔끔한 쌀의 맛이 조금은 뛰어난 그런 사케? 그래서 이 스이교쿠가 좀 그 담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이 술에 되게 이렇게 확 피부로 와닿거든요. 되게 맑고 좀 푸르다? 근데 그 쌀의 감칠맛이 엄청 뛰어나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이교쿠는 어떤 음식들이랑 좀 페어링하면 좋을지 제가 소개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스이교쿠는 사실 과하지도 않은 그런 사케라서 조금은 만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 추천을 하자면 그 회중에서는 기름기 없는 흰살 생선이랑 먹으면 되게 담백하게 잘 받쳐주면서 즐길 수 있는 사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샐러드나 간단한 치즈들 부담 없이 그런 것들이랑 먹어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키토리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야키토리 중에서도 저는 소금 간한 거, 뭐 쭈꾸네나 막 이런 간이 조금 배어있는 그런 음식들 말고 그냥 딱 소금 간한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좀 한국 음식으로는 조개탕 이런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사케랑 물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부담이 없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도쿠베츠 준마이 스이교쿠라는 부담 없이 즐겼으면 하는 맑고 청초한 그런 느낌의 사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사케는 조금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면 벽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쉽고 친근하게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런 술이었으면 전 좋겠고, 앞으로 저의 슬기로운 음주 생활도, 그리고 두 번째 사케 소개도 궁금하시다면 꾸준한 관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乾杯。